안녕하세요, 니나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보시는 건 이번 작업일기의 주인공 프로방스 탑의 밑단이에요. 실은 열매달 이틀 여름방학 콘사에 바나나 컬러를 사용했습니다. 고무단을 3mm 바늘로 떠줬는데 굉장히 고르게 나왔어요. 저는 모든 편물을 플리킹으로 뜨는데요. 그 덕분에 고무단이 이렇게 예쁘게 완성된 것 같아요. 이날은 아침 일찍 눈이 떠져서 아침밥을 챙겨 먹었어요. 카페에서 커피 한 잔과 베이커리로 구성된 모닝 세트를 파는데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스크램블 에그 토스트와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골랐습니다. 따뜻한 아메리카노도 고를 수 있긴 한데 제가 뜨거운 음료를 마시면 입안이 되게 쉽게 데이는 편이라 뜨거운 음료는 마시지 않아요.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커피를 줄여야 한다고 계속 말씀하시기는 하는데 저는 커피를 안 마시면 잠이 깨질 않아서 계속 몽롱한 상태로 일하게 되거든요. 잠들어 있는 정신을 깨우는 데에는 역시 카페인만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프로방스 탑은 원통형 바텀업 도안이에요. 밑단에서부터 원형으로 떠올라간 다음 앞판과 뒷판을 나눠서 각각 떠준 뒤 어깨를 잇고 소매코를 주어서 소매를 떠주는 형식입니다. 저는 거의 대부분의 옷을 탑다운으로 떴고 처음 도전했던 바텀업 도안이 너무 불친절했어서 바텀업에 대한 거부감이 되게 컸어요. 그래서 프로방스 탑도 처음에는 뜰 생각이 없었는데요. 뜨신 분 중에 시트러스 님이 여름방학 스카이블루 컬러로 이 옷을 뜨신 거예요. F5 사진을 봤는데 편물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해보는 원통형 바텀업이지만 일단 도전해보자고 마음먹었습니다. 이걸 떠야겠다고 다짐한 뒤에도 조금 망설였던 게 다들 아시겠지만 프로방스 탑은 가슴 윗부분에 레이스 무늬가 가장 큰 특징이잖아요. 이 레이스 무늬가 너무 러블리해서 평소에 제 스타일과는 조금 안 맞는 것 같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계속 고민을 했는데 조금은 엉뚱한 이유로 결국 도안을 구매했습니다. 이유가 뭐였냐면 이 도안을 만드신 분이 예카제리나 보로베바라고 하는 러시아 분인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러시아라는 나라를 굉장히 좋아해요. 러시아어도 한 3년 정도 배웠는데 물론 그 3년 내내 공부를 했던 건 아니고 중간중간 쉬었던 때도 있어서 그렇게 잘하지는 못하지만 어디선가 러시아어를 보거나 러시아어 관련된 이야기를 들으면 엄청 반갑더라고요. 그래서 도안을 제작하신 분이 러시아 분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너무 반가워서 이걸 떠야겠다고 마음먹고 도안을 구매했습니다. 프로방스 탑 도안을 사면서 같은 디자이너분이 만드신 로젠탈 스웨터 도안도 함께 구매했어요. 이건 어떤 실로 뜰지도 이미 정해서 날이 좀 더 쌀쌀해지면 바로 작업할 생각이에요. 여기서 TMI를 하나 이야기하자면 러시아어는 지소형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대상에 더 작다는 뜻을 붙이거나 친근함을 나타낼 때 쓰는 표현인데요. 이 지소형을 사람 이름에 쓰면 애칭이 돼요. 도안 제작자이신 예카제리나님의 레이블리 포트폴리오에 들어가면 자기를 까짜라고 소개하는데요. 이 까짜가 바로 예카제리나라는 이름의 애칭입니다. 그래서 이 소개를 처음 읽었을 때 더 친숙하고 반가운 기분이 들었어요. 이렇게 이름 자체를 줄이는 것도 애칭을 만드는 방법이지만
명사에 특정한 전미사를 붙여서 애칭을 만들 수도 있는데요. 러시아어에서는 명사 뒤에 치과라는 전미사를 붙이면 작고 귀여운 것이라는 의미가 더해져요. 제 이름인 니나의 애칭은 이렇게 이름 뒤에 치과가 붙어서 니노치과가 됩니다. 보통 애칭은 이름보다 짧은 경우가 훨씬 많은데 저는 애칭이 이름보다 긴 경우라서 처음 이걸 알았을 땐 좀 웃겼어요. 도안의 게이지는 18코 25단인데요. 저는 여름방학시를 4.5mm 바늘로 떠줬을 때 24코 30단이 나오더라고요. 더 굵은 바늘을 쓰면 너무 성글게 떠질 것 같아서 바늘은 그대로 4.5mm 바늘을 쓰되 더 큰 사이즈 도안을 따라서 뜨기로 했어요. 가슴둘레가 한 10cm 정도 여유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게이지를 바탕으로 계산했더니 XX 라지 사이즈를 뜨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떴을 때 실제로는 도안에서 말하는 라지 사이즈 정도로 넉넉하게 완성이 됐습니다. 처음 이 도안을 시작할 때 약간 의아했던 게 한 코 고무단을 원형으로 떠줄 때는 코를 짝수게 잡잖아요. 그런데 이 도안은 코를 실제 떠야 하는 코보다 한 코 더 잡아서 홀수개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떠야 하는지 이해가 잘 안 됐는데 찾아보니까 잡아준 코에 첫 코랑 마지막 코를 겹쳐서 한 코처럼 떠주는 방식으로 원형 뜨기를 시작하는 작가님들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원래 하던 방법이 있어서 굳이 한 코를 더 떠주지 않고 그냥 짝수개의 코를 잡아서 한 코 고무뜨기를 해줬습니다. 프로방스 탑은 한 코 고무단을 길게 떠주지 않더라고요. 겨울옷은 보통 고무단을 최소 5cm씩은 뜨니까 이 정도만 떠도 괜찮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다 뜨고 나서 입어보니까 이렇게 고무단을 짧게 떠주는 게 답답하거나 더워 보이지 않아서 좋았습니다. 고무뜨기를 짧게 해준 다음에는 무한 겉뜨기 부분이 시작돼요. 이 무한 겉뜨기 부분을 얼마만큼 뜨느냐에 따라 옷의 전체 기장이 결정되는데요. 저는 크롭 기장은 조금 부담스러워서 길이를 넉넉하게 떠줬습니다. 고무단 포함해서 총 32cm 정도 떠줬는데요. 이렇게 하니까 완성했을 때 골반보다 살짝 위로 오게 마무리돼서 마음에 들었어요. 문어발들이 이것저것 있었지만 전에도 집에 갔을 때 이거 다 떠야지 하고 욕심껏 프로젝트들을 이것저것 가져갔다가 하나도 완성 못하고 다시 다 짊어지고 온 적이 있어서 이번에는 프로방스탑만 가지고 내려갔어요. 저 때까지만 해도 무한 겉뜨기 구간이 나흘째 끝나질 않고 있어서 이번 휴가 때 이 옷을 다 뜰 수 있을까 불안하더라고요.
제가 울실을 너무 좋아해서 더운 여름이 오자마자 뜨태기를 겪었다고 이야기한 적 있잖아요. 그런데 또 막상 여름이 끝나려고 하니까 예쁜 도안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최근에 예쁘다고 생각했던 건 Knitting for the Breakfast의 페어리테일이라는 도안인데요. 라넌큘러스처럼 서큘러 요크 스웨터예요. 저는 팔을 들 때 옷이 딸려 올라간다는 이야기도 있고 해서 이런 서큘러 요크 스웨터는 잘 안 뜨는데요. 얼마 전에 제 뜨친 중에 뜨말님께서 이 옷을 완성하고 사진을 올리셨더라고요. 흰색 실로 옷을 뜨셨던데 그게 너무 예뻐서 저도 갑자기 그 옷을 너무 뜨고 싶은 거예요. 여름 실은 큐뮬러스티 뜨려고 샀던 코튼 미니콘도 있고 또 배색하려고 산 여름방학 아이보리색도 있어서 한번 떠볼까 싶은데 요즘 날이 선선해지다 못해 조금 추워지기까지 해서 아무래도 내년 여름을 기약해야 하나 싶어요. 여름엔 겨울옷 뜨고 싶고 겨울이 오니까 여름옷 뜨고 싶어지는 게 아주 뜨개계의 청개구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네요. 그래도 떠나가는 여름이 마냥 아쉽지만은 않은 건 제가 가을이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리며 엄선한 스웨터 도안들이 있기 때문일 거예요. 저는 뜨개만큼이나 좋아하는 게 가지고 있는 실로 어떤 도안을 뜰지 매칭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한여름에도 예쁜 울실들을 사 모으면서 이 도안을 이 실로 뜨면 예쁘겠다. 이건 이 실로 뜨면 무늬가 잘 살겠다 하다 보니까 벌써 반년치 뜨개 계획을 다 세웠더라고요. 그래서 다가오는 가을도 쉬지 않고 뜨개를 하면서 보내게 될 것 같습니다. 평소에는 실을 소분해서 가지고 다니지 않고 콘사를 통째로 들고 다니면서 뜨는데요. 이번에 프로방스 탑을 뜰 때는 실을 100g 정도 감아서 가지고 다니면서 떴어요. 왜 제가 이전 영상에서 여름방학 실을 사용해서 움브리아 썸머탑을 완성했잖아요. 그때 옷 한 벌을 뜨는데 110g 정도가 들었거든요. 움브리아 썸머탑이 소매 분리하기 전에 프로방스 탑의 몸통보다 코수가 훨씬 많았는데도 옷 한 벌을 완성하는데 그 정도 썼으니까 100g 정도 감으면 옷 전체는 못 뜨더라도 무한 겉뜨기 부분은 다 뜰 수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요. 제가 겉뜨기 부분을 길게 떠줘서 그런지 실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중간에 콘사와 실을 한번 이어줬습니다. 사실 콘사의 장점은 중간에 실을 이어줄 필요가 없다는 거잖아요. 저는 매듭을 숨기는 걸 어려워해서 중간에 실을 매듭으로 이어주는 걸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원래도 볼실보다는 콘사를 더 선호하는데 이번에는 출근할 때 버스 안에서 편하게 뜨려고 실을 소분했다가 결국 나중에 후회했습니다. 프로방스 탑은 무한 겉뜨기 구간이 끝나면 앞판과 뒷판을 나누는데요. 뒷판을 먼저 떠줍니다. 항상 느끼는 건데 레이스 무늬 뜰 때 바늘 비우기를 자꾸 잊어버리게 되지 않나요? 저는 그래서 예전에 가디건 넘버 6 뜰 때도 바늘 비우기를 잊어버려서 몇 번 풀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프로방스 탑을 뜰 때는 바늘 비우기 때문에 이걸 푸는 게 너무 귀찮아서 그냥 바늘 비우기를 잊어버렸으면 그 다음 단에서 코와 코 사이에 실을 들어서 바늘에 걸어주고 그 다음에 떠줬어요. 이렇게 하면 바늘 비우기가 되더라고요.
물론 바늘 비우기 안 한 걸 모르고 한참 떠서 올라간 뒤에는 어떻게 수정해줘야 되는지 몰라서 그때는 그냥 다 풀었습니다. 저 진짜 프루시오 없이 옷 한 벌 완성하는 게 소원이에요. 프루시오를 너무 많이 해서 코 죽는 건 이제 눈 감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프로방스 탑은 어깨 경사를 따로 만들어주지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완성한 옷을 보면 소매도 네모 모양이고 몸통도 네모라서 옷이 굉장히 네모네모해요. 경사뜨기가 안 들어가면 불편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어깨 경사가 없다고 해서 딱히 불편함을 느끼지는 않았습니다. 또 목 부분은 단차가 확실히 있어서 목 부분 단차 없는 옷을 입었을 때 느껴지는 답답한 느낌은 전혀 없었어요. 또 이 도안이 되게 특이하다고 느꼈던 게 보통 차트 도안은 홀수단에는 앞면을 어떻게 떠야 하는지가 기록돼 있고 짝수단은 앞면에서 봤을 때의 모양이 기준이라서 예를 들면 앞면에서 봤을 때 겉뜨기인 줄이면 실제로는 안뜨기를 해야 돼도 도안에는 겉뜨기 모양으로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 도안은 앞면에서 봤을 때 겉뜨기인 줄이면 차트에 안뜨기를 하라고 작성이 돼 있더라고요. 맨 처음에 서술형 부분을 안 보고 차트만 봤는데 너무 헷갈려서 나중에는 차트를 안 보고 서술형 부분만 쭉 따라서 떠줬습니다. 프로방스 탑은 레이스 무늬가 움직이지 않도록 중간중간 코를 추가해주는 부분이 있어요. 앞판을 떠줄 때쯤 되니까 레이스 무늬도 다 외웠고 또 편물을 보면서 무늬를 읽을 수도 있어서 이때부터는 도안은 거의 보지 않고 처음과 끝에 한 코씩 추가하는 것만 신경 써주면서 떴어요. 이렇게 처음과 끝에 한 코씩 추가된 코들이 그 다음 줄에서 바로 메인 패턴으로 들어가거든요. 저는 이게 너무 헷갈려서 계산까지 하면서 도안을 떠줬습니다. 영상을 만들다 느낀 건데 제가 지금까지 올린 2개의 영상이 하나에 20분이 채 안 돼서 뜨개 하면서 보기에는 조금 짧은 것 같더라고요. 왜 저도 그렇지만 뜨개 할 때 보통 뜨개 로그, 뜨개 팟캐스트를 많이 보시잖아요. 그런데 영상이 짧으면 뜨개 하기도 바쁜데 다음에 볼 다른 영상을 빨리빨리 찾아줘야 해서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뜨개 할 때는 무조건 길이가 긴 영상을 보는데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저처럼 그런 점이 불편하시지 않을까 싶어서 저 스스로도 영상을 좀 길게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원래 말을 잘 하지 않아요. 제가 용건만 간단히 딱딱 말하는 스타일이라서 저희 아빠랑 통화할 때는 보통 30초에서 40초 사이에 통화가 끝나고요. 엄마랑 통화할 때는 그래도 조금 길어져서 2분 안에 해야 할 말을 다 해요. 그런데 또 말이라는 게 안 해버릇하면 더 안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자꾸 작업일기도 용건만 간단히 말하게 되는데 앞으로 어떤 이야기를 더 해야 할지 자꾸 고민이 돼요. 뜨개 옷은 목 고무단을 떠줬을 때 비로소 옷이라는 느낌이 들어서 이번에도 소매보다 목 고무단을 먼저 떠줬어요.
총 90코를 주우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몇 코 줍고 한 코 쉬고 하라는 건지 설명이 안 나와 있어서 그냥 감으로 주었는데도 정말 한 번에 딱 맞게 주어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소매는 지금까지 떴던 레이스 무늬를 원통형으로 떠주면 돼요. 전 소매를 뜨는 것 자체는 싫어하지 않고 오히려 소매를 완성했을 때 만족감이 좋아서 소매 뜨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편인데 이렇게 소매에서 코를 주워서 뜨는 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앞서 말했던 것처럼 어떻게 주어야 그 코수를 딱 맞추는지 도안에 나와 있지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프로방스 탑은 친절하게 도안에 첨부된 동영상으로 코를 어떻게 주우면 도안에서 말한 코수대로 주울 수 있는지 알려줍니다. 그런데 왜 소매는 어떻게 주어야 되는지 알려줬으면서 목 고무단은 안 가르쳐 주셨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부분이 되게 미스테리했어요. 소매 뜨는 데 사용한 바늘은 저한테는 없어서는 안 될 바로 그 친구, 심포니 줄바늘을 써줬습니다. 소매 뜰 때 가장 신경 썼던 부분은 소매 길이와 팔통이었어요. 우선 저는 도안에서 뜨라고 한 것보다 약 1.5배 정도 소매를 더 길게 떠줬습니다. 제가 팔뚝에 살이 좀 있는데 도안에서 뜨라고 한 만큼만 뜨면 딱 가장 두꺼운 부분에서 무늬가 끝나더라고요. 저는 소매 기장이 좀 더 길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중간중간 입어봤는데 1.5배 정도 떠주면 딱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또 소매가 팔에 너무 딱 붙는 건 싫은데 그렇다고 고무단 뜰 때 바늘을 바꿔주지 않고 그대로 뜨면 나중에 소매 끝부분이 늘어날 것 같더라고요. 그건 또 그거대로 싫어서 고민을 좀 하다가 고무단을 총 7단 떠줬는데 5단은 4.5mm 바늘을 이용해서 그대로 뜨고 마지막 2단만 4mm 바늘로 바꿔서 떠줬어요. 이렇게 했더니 좀 번거롭긴 했지만 소매가 팔에 너무 딱 달라붙지 않으면서 소매 끝은 벌어지지 않아서 좋더라고요.